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함부르크 출신의 소피라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동안 아시아는 지저분하고 사기가 판치는 곳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멍청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지만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첫 혼자 여행을 떠난 중국은 제게 최악의 경험만을 안겨줬거든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시아 국가라면 정말 학을 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한국을 다녀온 저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아시아가 아닌 중국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거든요. 일단 제가 20살 때 중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이유는 바로 생각과 꿈을 넓히고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럽을 벗어나 아시아로 향하기로 했고,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을 선택하기로 했죠. 중국은 인구도 엄청나게 많고 땅도 굉장히 넓은 국가였기에 이곳을 혼자 여행하게 된다면 생각을 충분히 넓힐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방문한 중국에서 저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단 중국은 여자인 저 혼자서 여행하기에 엄청나게 힘든 곳이었거든요.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독일의 60년대 수준만도 못한지 여자인 제게 끊임없이 성희롱을 해댔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을 타기라도 하면 십수명의 중국인들이 저를 일제히 뚫어져라 쳐다봤죠. 즉 건너편에 앉은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의자에 앉은 중국인들도 몸을 돌려가며 저를 쳐다봤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부담스러운 부위를 노골적으로 쳐다봐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의 길거리는 어딜 가도 사람이 많았는데 혼란을 틈타 저를 만지는 중국인들도 많아서 엄청난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최악이었던 건 바로 사기였어요. 이들은 외국인인 저만 보면 어떻게든 사기를 치려 했거든요. 한 번은 중국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식당을 선택한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착하게 생겨서 사기라고는 전혀 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중국에서는 길거리 음식을 판매하는 상인들도 제게 현지인 가격의 최소 5배부터 불렀고, 그렇기에 제게 가장 중요했던 건 식당 주인의 정직성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다른 중국인들이 돈 내는 모습을 보니 정감안을 받는 듯 했죠. 어쨌든 저는 유명한 중국 요리인 민물가재 요리를 시켰는데요. 가격표를 보니 중국 물가치고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진 않았지만 나름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민물가재 요리 하나만 시켰는데도 다른 요리들이 한 상 가득 나오더군요. 중국인 주인 아주머니는 인심 가득한 미소를 지으시며 식사를 권했고, 심지어 자차이 같은 기본 반찬을 다 먹자 말없이 리필까지 해주시는 놀라운 친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친절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고 배가 불렀지만 아주머니의 성의에 보답하기 위해 최대한 음식을 해치웠어요. 그렇게 중국 요리를 다 먹고 친절했던 중국인 아주머니께 팁이라도 드릴 생각으로 계산대로 갔는데 저는 계산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음식값이 30만 원이 넘게 청구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이 금액이면 거의 그 당시 중국인들의 평균 월급쯤 되는 큰 돈이었고, 아까 제가 봤던 민물가재 요리의 가격과도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게 무슨 일이 닥쳐왔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했고 그저 다급히 번역기 앱을 켜서 계산서를 잘 못 받은 것 같다고 전했죠. 그러나 아주머니는 가재 요리와 함께 나온 다른 요리까지 전부 먹었으니 돈을 전부 내야 하고 민물가재의 가격도 마리당 가격이었다며 메뉴판 우측 하단 구석지에 조그맣게 적힌 마리당 가격이라는 글자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자신이 임의대로 준 자차의 리필도 유료였다며 이 가격이 맞다고 말하더군요. 독일에도 유료 식전빵 등의 비슷한 문화가 있지만 그건 앉기 전에 미리 세팅되어 있기에 유료인 것을 인지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주인은 제가 주문한 메인 요리와 함께 다른 요리들을 동시에 내온 것을 보아 이건 의도가 너무도 다분하다고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 20살이라 돈도 없었고 이 돈을 전부 낸다면 곧바로 귀국해야 했기에 더욱 절박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기에 응할 수는 없다며 돈이 없다고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나 사람 좋은 미소를 짓던 아주머니는 완전히 돌변하더니 주방에서 중식칼을 가지고 와서 저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모르기에 그녀가 제게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의 광기 어린 눈을 보니 제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어떤 중국인 아저씨가 번역기를 내밀더군요. 제게 도움을 주는 줄 알았던 그 아저씨의 번역기에는 음식값을 자신이 내줄 테니 대가로 자신과 연애를 해달라는 희롱적인 영어가 번역되어 있었고,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중국에 완전히 학을 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는 중국인 아주머니가 두려워서 억지로 돈을 내야 했고, 돈이 떨어진 저는 중국에 오자마자 독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중국이 이 정도니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라면 치를 떨게 된 것이죠. 학교의 아시아 유학생 친구들과도 안 어울리려고 애써 무시할 정도였으니 중국이 제게 어떤 감정을 안겨줬는지 대충 상상이 가실 겁니다. 그러다 저는 뜬금없게도 한국인 유학생 친구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제가 곁을 안 주려고 해도 이 친구는 엄청나게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 한국인 친구와 친해지니 한국인들은 뭔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이들은 중국인들처럼 사기를 치기는커녕 오히려 앞에서보다 뒤에서 더욱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중국 때문에 아시아 국가를 너무 일반화한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인들은 몹시도 특별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학교를 졸업했고, 취직을 하기 전 그동안의 바쁜 삶에 대한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목적지는 한국이었죠. 뭔가 한국은 제 아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깨부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한국인 친구들이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를 그렇게나 불러댔던 것을 기억했고, 저도 모르게 전라도 여수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비행으로 허기졌던 저는 여수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아무 식당이나 들어갔죠. 하지만 저는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중국에서의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식당 주인처럼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가 너무도 불친절했거든요. 그녀는 저를 힐끔 보더니 인사조차 받아주지 않고 TV에만 집중했죠. 그리고 할머니 혼자 운영하시는 식당이라 그런지 메뉴판의 영어도 도저히 알아볼 수 없게 적혀 있었기에 저는 제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메뉴인 생선 모둠 요리를 주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역시나 주문을 하는 저를 슬쩍 보시고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셨는데요.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는 건 독일에서 굉장히 무례하게 여겨지기에 저는 뭔가 기분도 나쁘고 할머니가 주문을 제대로 받긴 하신 건가 싶어 걱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국인 할머니가 내온 음식들을 보자마자 저는 한국도 중국과 똑같구나 싶어 분노해버렸죠. 왜냐하면 생선 모둠 요리와 더불어 생선보다도 비싸 보이는 찌개와 10개는 넘는 밑반찬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생선 요리 외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솔직히 이 요리들 중에 생선 요리가 가장 떨어져 보일 정도로 할머니의 밑반찬들과 찌개의 퀄리티는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추가적으로 해온 요리인 돼지고기 요리와 꽃게 요리, 해산물 요리 등은 아무리 봐도 무료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도저히 못 참고 번역기 앱을 켰습니다. 할머니, 이 밑반찬들은 유료인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얼마를 지불해야 하나요? 그러자 할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먹고 더 먹어. 할머니가 가격 언급을 꺼리시는 걸 보니 뭔가 캠기시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사기를 치다니 한국은 중국보다도 못한 나라인가 싶기도 했지만 이건 도저히 안 먹고는 못 배기는 수준 높은 음식들이었기에 저는 알고도 속아주기로 했어요. 역시나 음식들은 대단했습니다. 저는 쌀밥이 꽤나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런 엄청난 반찬들을 쌀밥에 곁들여 먹으니 조화가 엄청나더군요. 저는 정말 10분도 안 돼서 밥 한 공기를 비웠고 추가적인 밥까지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밥 한 공기와 정체불명의 음료수 하나를 내오셨는데 그건 바로 막걸리였어요. 저는 독일에서 한국인 친구들이 가져온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통주는 한식에 엄청나게 잘 어울릴 것 같았죠. 하지만 뭔가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할 사업가가 뭔가를 공짜로 주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다면 이 할머니는 제게 막걸리를 판매하기 위해 제가 주문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가져온 것일 텐데 이렇게 호의를 가장한 사기를 대놓고 쳐도 되는 건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역시나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막걸리와 함께 2차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저는 제가 점점 이 할머니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는데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제가 다 먹은 밑반찬들을 말없이 들고 가셔서 계속해서 리필해 오셨거든요. 중국에서는 그저 기본적인 밑반찬 리필도 돈을 받았는데 한국에 이런 엄청난 요리를 공짜로 리필해 줄 리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는 계속해서 반찬들을 리필해 오셨고 저는 할머니가 제게 얼마나 더 뽑아 먹으려고 이러시나 싶어서 이제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도저히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도 강제로 먹으라고 윽박을 질렀고 저는 할머니의 이런 태도에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습니다. 사업가는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강요까지 해가면서 사기를 치는 건 선을 넘은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제 한국인 친구들에 대한 좋은 기억만 아니었다면 저는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그렇게나 철벽을 쳤는데도 먼저 다가와주고 호의를 베풀어준 한국인 친구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고 그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셈치고 그냥 한국인 할머니께 사기를 당해주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더 먹으라는 할머니의 외침을 뒤로한 채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계산서를 보고 충격을 받고 말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8,000원이라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밥 한 공기와 막걸리만 추가해도 10,000원이 넘게 청구되어 있어야 정상일 테고 제가 그동안 먹었던 다른 반찬들과 리필 비용까지 합친다면 10만 원 정도는 내야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제가 잘 먹는 모습이 꼭 손녀를 보는 것 같다며 막걸리와 추가 밥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생선 100반 가격 8,000원만을 받다니 저는 할머니께 밑반찬 비용과 리필 비용 등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할머니의 반응에 더한 충격을 받고 말았죠. 그게 뭔 소리야? 어떤 사기꾼 놈이 반찬에 돈을 받아? 한국에서 그랬다고. 내가 돈을 다시 받아줄 테니 당장 앞장서 봐. 할머니의 반응에 저는 돌아가신 친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걸까요? 그리고 요식업도 나름의 사업인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손님에게 한없이 베풀기만 해서야 대체 남는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였던 거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독일과 중국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따뜻한 경험만을 한 채로 좋은 기억만 안고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잡힌 면접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인들에게 느낀 제 감정을 솔직히 말했고 결국 원하던 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죠. 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최대한의 이익을 취할 수 있냐는 질문에 저는 눈앞의 이득만 보는 게 아닌 손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진심을 담아 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대답했거든요. 그리고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베풀면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득이라고 덧붙였죠. 식당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을 잡은 셈이고 그 단골 손님은 계속해서 다른 손님들을 몰고 올 테니 말입니다. 당연하게도 이건 제 한국에 대한 경험담입니다. 한국에서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한 저는 한국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한국은 엄청난 나라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제 말을 듣고 생각에도 없던 한국 여행에 도전한 친구들도 많고 한국에서 엄청난 감동을 느낀 이들은 또 다른 단골 손님이 되어 한국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죠. 어쨌든 회사 측은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이해했는지 저는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원하던 기업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전부 한국 덕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한국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죠. 입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한국의 단골 손님인 저는 한국에 재방문해서 또 다른 추억들을 쌓아보려고 합니다. 한국 식당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한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